네, 안녕하세요. 갈량이네 아빠입니다. 오늘은 3월 4일이고요. 오늘 코로나19 환자 수가 5,328명인가? 5,323명으로 늘었고요. 대구가 무려 4,006명이네요. 1,006명에 경북이 774명. 정말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네요.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 일반인들 우선으로 검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사를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가셔서 검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셔서 기다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환자가 많다 보니까 의심이 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집에 그 디지털 체온계가 있어서 한 번씩 재보는데 걱정할 만큼 열이 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많이 풀리겠죠. 대구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현관문 문고리에 마스크 2장씩 걸려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집안 살자고 걸어놓은 거 싹 쓸어가는 나쁜 놈들도 있는데 이런 놈들은 딱 잡아서 쳐넣어야 돼요. 이 시기에 지만 살자고 나눠주는 마스크를 싹 쓸어간답니까? 아유, 나쁜 놈들. 어제 사실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게 어제 업로드한 영상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이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 보니까 기억이 왜곡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과는 많이 조금 다르다 싶어서 일단 내렸고요. 완전 삭제했습니다. 올리고 얼마 안 됐는데 저야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3분 정도 보신 것 같은데 좋아요도 하나 정도 달렸고요. 이렇게 보신 분들에게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올리면 다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갈량이 얘기 2탄입니다. 저번에 갈량이 얘기를 어느 정도 해드렸는데요. 갈량이가 어떻게 갈량이가 됐고 리오니, 루키, 까망이가 나왔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그 뒷이야기들을 조금 이어서 해드릴게요. 일단 갈량이가 들어와서 새끼를 3마리를 낳았는데 루키, 리온이, 까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처음부터 얘들이 이름이 루키, 까망이, 리온이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얼룩덜룩한 색깔, 노란 색깔, 까만색이 위주로 된 좀 얼룩덜룩한 색깔, 거의 까만색 위주였지만 이렇게 3마리가 태어나서 그냥 부르기 쉽게 얼룩덜룩한 놈은 얼룩이, 노란 놈은 노랭이, 까만 놈은 까망이라고 불렀어요. 한참 그렇게 불렀는데 이게 이제 병원을 가야 될 시기가 오니까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접종이란 것도 사실 잘 몰랐는데 처음 고양이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화장실은 어떻게 써야 되고 모래는 뭐가 좋고 사료는 뭘 먹여야 되고 전혀 몰랐으니까 그 찾다 보니까 고양이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 접종이 종합접종 1차, 2차, 3차까지 해서 3번 마치고 뒤에 광견병이라든지 이런 다른 거 맞추는 것도 있던데 1차 접종 시기가 돼서 데리고 가려니까 이름이 얼룩이 노랭이가 뭐야 그냥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 예쁘게 한번 지어보자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름 짓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거 남들하고 비슷한 이름 짓기는 싫고 그렇다고 특이한 이름을 짓자니 좀 웃긴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얼룩이 노랭이가 낫지 않느냐. 근데 얼룩이 노랭이는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거기에 노랭이가 완전 새끼 사자같이 나온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어떻게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새끼 사자 영어로 하면 베이비 라이언? 리틀 라이언? 그러면 그걸 줄여보자. 리틀 라이온이니까 리오니. 네, 그래서 리오니가 이름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루키는 얼룩이 하다 보니까 루키 이름 괜찮은 것 같네. 그래서 어이없게 그렇게 루키로 짓게 되었고요. 까망이는 이름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까망이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오니, 까망이, 루키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이름을 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루키가 조금 아팠어요. 뭐가 아팠는지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심각하게 아픈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외상? 끓였나? 기억났다. 루키가 눈을 못 떴을 거예요. 아마 눈곱이 많이 끼고 해서.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가려고 보니까 루키가 까망이나 리온이에 비해서 되게 작더라고요. 쪼매네 아주.
애가 완전 쪼매네. 그래갖고 야가 이제 좀 몸이 약한가? 아니, 못 먹나? 아니,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병원을 갔는데 수의사 선생님이 루키가 언제 태어났냐고 물으시길래 5월 5일 날 태어났다 하니까 살짝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요 정도 된 고양이가 되게 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작다고 생각했던 게 리온이 까마귀가 너무 잘 먹어서 몸집이 훨씬 컸던 거예요. 루키도 어느 정도 그 또래 고양이에 비해서는 조금 큰 편인데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죠. 고양이를 처음 키우다 보니까 이 정도 된 고양이가 얼만큼 큰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리온이 까마귀에 비해서 작으니까 얘는 좀 약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완전 큰 오산이었죠. 리온이 까마귀가 무진장 큰 거였어요. 대딱 큰 거였죠. 고양이 안약을 지어 왔는데, 약을 지었다기보다는 받아서 왔는데 요 안약 요거 아우 진짜 비싸더라고요. 1mg 정도? 1ml였나? 하여튼 되게 쪼맨한 약통 하나에 안약 담아주는데 그게 그때 12,000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몇 번 넣지도 못하고 약을 다 썼는 것 같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고양이 약이 이렇게 비싸구나. 동물 약이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겠구나. 그때 아이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제 와갖고 키우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해줄 건 해줘야죠. 남들 다 해주는 접종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1차 접종하러 이제 갈량이도 데리고 갔죠. 갈량이 길고양이니까 접종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을 테니까 누가 길고양이 접종을 해줘요.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갈량이는 중성화 수술을 못했어요. 갈량이가 이제 출산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수술하기는 조금 위험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때 한번 느꼈는 건데 갈량이는 정말 순에 빠졌다는 걸 이때 느꼈어요. 1탄에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갈량이는 목욕시켜도 가만히 있거든요. 울기는 우는데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요놈이 주사를 맞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꼼짝 안 하더라고요. 찍소리도 안 하고. 이런 고양이는 그 수의사 선생님도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수의사 선생님이 처음 보신 거겠죠. 그런 고양이 생각보다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많긴 하던데 어쨌든 중성화 수술 첫 번째는 그렇게 실패를 하고 그때 이제 접종을 하고 나머지 이제 새끼들 리온이랑 까망이도 건강검진을 해주시는데 일단 갈량이가 길고양이다 보니까 애가 귀가 완전 더러웠어요. 새까매. 그 안에 내시경 카메라 같은 걸로 넣어서 보는데 정말 까만 데다가 그 흰색 알갱이 같은 벌레들도 많이 살고 치료를 해야 된대요. 이게 이제 귀벌레 같은 경우는 치료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이게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재발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새끼들이 그 귀병을 다 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마리 다 귀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하는 것도 치료하는 건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진짜 돈 먹는 기계가 아니구나. 고양이니까. 하여튼 비용도 많이 들고 돈도 돈인데 이게 아무리 새끼 3마리에 어미 1마리라도 한 번에 병원을 데리고 가는 건 되게 빡세더라고요. 이게 한번 병원 갔다 와서 병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딱 박혀버리니까 그 이동장만 나타나도 다 숨어버려요. 어디론가. 장롱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쪽에 이제 옷 뒤로 숨어버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리온이를 이동장에 넣고 루키 잡아와서 넣으면은 리온이 나가고 또 까망이 잡아와서 넣으면은 루키 나가고 애들 넣는 것도 정말 일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 끝에 애들 귀병은 다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갈량이가 발정이 났습니다. 한번 맛을 봤죠.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밤마다 울어 제끼는데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우는 게 하루 이틀이면 참을만 한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쯤 되니까 사람 환장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우는지. 얘가 울면 바깥에 있는 수컷 고양이 다 따라 울어버리고. 그리고 고양이가 야행성 동물이니까 밤에 잘 때만 울어요. 사람 잘 때만. 이러다가 진짜 옆집이나 다른 집에서 민원 들어오겠다 싶을 정도로 다행인 게 민원은 안 들어왔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침 출근길에 보면은 곳곳에 고양이 밥 같은 거 챙겨 놓으신 분들도 있었고요. 어느 가게인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왁싱샵이었던 것 같은데 그 가게 앞에는 길고양이들 쉬라고 집까지 해놓으셨어요. 처음에는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 있길래 쟤네 집인가 보다 했는데
뭐 그 다음날 가서 보면은 다른 고양이 들어있고, 그 다음날 보면 또 다른 고양이가 들어있고, 뭐 잘 챙겨주시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양이를 대체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은 안 들어왔어요. 안 쫓겨났어요. 우리가 안 쫓겨난 대신에 갈량이가 못 참고 나갔어요. 지가 스스로 방충망 열고 나가버리는데 뭐 방법 없더라고요. 퇴근해서 왔는데 방충망 열려있고 갈량이는 없고, 다행히 이제 창틀이 높으니까 새끼 고양이들은 못 나갔고요. 그 이후로는 갈량이가 오기는 오는데 길고양이다 보니까 새끼들한테 병을 옮기진 않을까 싶어서 사실 집 안으로는 못 들어오겠어요. 아직 새끼들이 이제 다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뭐 이런 병에 대해서는 약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갈량이는 우리 집 세탁실이 또 이제 창문이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실까지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방 안으로는 못 들어오겠어요. 갈량이도 딱히 들어오려는 생각이 있진 않았던 것 같은 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세탁실에서 자고 먹고 밖에 나가서 놀고 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겨울쯤이었던 것 같은데 갈량이가 세탁실에 들어왔는데 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안 나가고 계속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다 싶어서 갈량이를 중성화를 시키려고 했죠. 그게 아마 2017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중성화를 좀 부탁한다, 중성화 수술 시켜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맡겨놓고 왔는데, 이게 두 번째 이제 중성화 수술하러 갔던 거였거든요. 실패했어요. 수술 못했어요. 또 이게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혈액 검사도 하고 뭐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수술 부위 털을 미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아이고 또 이미진을 냈어요. 이 뭔 개소리야! 뱃속에 3마리가 들어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니 새끼가 보이는데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 그래서 수술을 안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량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저번에 루키, 리오니, 까망이 때처럼 태동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곧 나오겠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산실을 꾸미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집에 고양이가 3마리가 있죠. 갈량이 들어오면 4마리 되죠. 갈량이 뱃속에 또 3마리 있죠. 야, 이 좁은 집 구석에 고양이가 7마리? 이거는 감당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지만 고양이도 불편하겠다, 힘들겠다 생각해서 세탁실에 따로 이제 산실을 마련을 해줬어요. 세탁실에서 새끼 놓고 너가 지낼 만큼 지내고 나가서 살아라, 이런 생각으로 세탁실에 산실을 마련해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끼가 나왔습니다. 3마리가 나왔는데 새끼는 언제 봐도 귀엽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타깝지만 세탁실에서 계속 갈량이가 이제 키우더라고요. 뭐 세탁실 안에서 이제 집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새끼 젖도 주고 자기도 쉬고 한 번씩 밖에 나가서 햇볕도 쬐고 뒹굴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갈량이 밥을 챙겨 주려고 세탁실 문을 열고 빈 그릇을 가지고 오고 깜빡하고 세탁실 문을 살짝 열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갈량이 밥을 가지고 딱 뒤돌았는데 갈량이가 방 안으로 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여기 움찔하고 있는데 야, 입에 새끼를 물고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요게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갈량이가 이제 집 안에서 새끼를 놓고 첫째들을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이 안전하다는 걸 느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을 한 마리씩 물고 이사를 시키는데 그 모습이 또 귀여워갖고 또 가만 놔뒀거든요. 그게 화근이었죠. 새끼를 보니까 야, 이거 안 키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모르겠다, 마음 가는 대로 하자 해서 집 안에 7마리가 되었습니다. 갈량이, 리오니, 루키, 까망이, 새끼 3마리. 어마어마하죠. 이게 새끼가 3마리여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지. 얘들 나중에 크고 난 뒤에는 7마리 고양이가 사는 집에서 사람이 얹혀 사는 기분이죠. 이제 갈량이 2차 중성화 실패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야기가 되게 길어진 것 같은데, 물론 편집해보면 얼만큼 줄어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도 되게 횡설수설을 한 것 같은데, 예, 편집.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토크 3탄에서 세 번째 중성화 수술, 그리고 이제 둘째들 이름 커가는 뭐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들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갈량이네 아빠였습니다.